2023년 7월 9일 오후 9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의 영구입니다. 오늘 별자리는 레이븐님과 제보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안녕하세요. 꽃겨울님 대타인형 제보크라고 합니다. 대타인형이긴 하지. 아, 생각보다 좀 걱정이 많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대전에 가서 펼치는 한화의 3연전과 그리고 홈에서 펼쳐지긴 했지만은 최상위권인 LG와의 6연전 중에서 2경기는 이제 우천이 취소가 됐고 나머지 4경기를 2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주일 성적을 살펴보면 운전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매주 이 얘기하지 않나요? 힘든 한 주가 될 것이다. 하루하루가 고비잖아.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예. 예. 사실 뭐 이번에 LG와 하나를 만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무래도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탈골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하다못해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내다보고 있는 그런 무서운 기세 때문에 그랬던 면이 있었고, LG야 뭐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사실 LG라고 해서 지금 팀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던 장점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그 장점들이 완전히 퇴색된 건 없다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켈리 선수가 예년보다 좀 부진하고, 근데 대신에 그 역할을 플러코 선수가 좀 제대로 대체를 해줬죠. 레이브님이 생각보다 LG 경기를 많이 보시는군요. 오. 뭐 안 볼 수가 없죠. 아, 지금 상위권은 계속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상위권 싸움을 해야 되는 팀의 전력 분석을 하시는. 여보세요. 아니 그 아래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리즈마다 한 번씩 우천 취소가 각각 한 번씩 있어가지고 정말 피하고 싶던 기세가 올라있는 팀들을 상대로 한 번씩 쉬어줘 가면서 1승 1패를 챙겨 갔다는 게 저는 좀 우천이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어차피 다음에 또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잘 하늘이 피해갔다. 도왔다. 예, 잘 피해갔다. 그 덕분인지 네. 일단은 그 5할 승률도 결국에는 방어를 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사실상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롯데가 지금 우천 취소가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축이라서 지금 다른 구단과 비교했을 때도 결국에는 지금 5할을 뭐 유지를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해낸다고 해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시즌 잔여 경기를 치를 때가 확실히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대비를 하고 시즌 운영을 해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가 또 9월 달에는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뭐 우리는 뭐 박세홍 선수랑 나균환 선수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박세홍 선수가 빠지는 거는 타격이 크죠.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타격이 커진 상황이죠. 상상하기가 싫어요. 일단은 안 좋은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야수 쪽에서 좀 좋았던 부분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결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솔로 홈런이 많기는 했는데 홈런 자체가 강타 자체가 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빈곤했죠. 롯데가 지금 계속 뭐 그러다 보니까 팬덤에서도 자꾸 거포를 원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요 몇 년 사이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좀 이제 해소가 되는 면이 있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홈런이 몇 개 나온지 알고 계시나요? 진짜 이번에 홈런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유강남 선수가 2개를 쳤고 한동희 선수가 1개,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1개를 쳐냈습니다. 솔로 네. 홈런. 그리고 렉스 그렇죠. 선수도 며칠 전에 이제 동점 홈런이었죠. 투런 홈런을 한 개 또 쳐내기도 했고요. 일단 렉스 선수의 투런 홈런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3개 홈런이 다 솔로 홈런이긴 했습니다만 유강남 선수는 시즌 홈런이 3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최근 며칠간 홈런을 2개 연달아 쳐낸 것에 대해서 좀 반갑게 보이기도 하고요.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이후에 첫 번째 홈런입니다. 와,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거기다가 안치홍 선수도 5월 10일 이후에 첫 번째 홈런입니다.
사실 뭐 안치홍 선수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애초에 뭐 홈런을 노리고 쳐야 되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안치홍 선수가 시즌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너무 오랜만에 홈런포가 가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한동희 선수가 좀 답답하죠. 뭐 그 어쨌든 홈런을 계기로 해서 좀 살아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이번 주 성적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동희 선수가 지금쯤 15개는 사실 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했을 때. 기대했을 때는 15개를 쳤어야 됐죠. 하지만 지금 홈런이 3개밖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 목표의 20% 정도 달성하고 있다. 야 심각하죠. 네. 그 인사고과가 이 정도면은 큰일 납니다. 더 좋은 얘기 합시다, 우리. 김민석 선수가 최근에 선구에서 약간 부침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타격이랑 또 주루에서의 그 도루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윤동희 선수도 안타나 타점 생산 능력에서 좀 빛이 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김민석 선수의 그 선구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몸쪽 변화구 대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몸쪽 변화구에 사실 배트 안 나오는 기가 좌타자가 잘 쉽지가 없죠. 않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투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좌타자가 몸쪽 그 변화구도 안 눌러주면은 그 좀 서운하죠. 예. 서운하다. 그래 어쨌든 간에 예. 그거는 결국 김민석 선수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이고 뭐 극복을 못할 걸로 보이지도 않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네. 결국에는 뭐 컨택은 계속 되고 뭐 파울도 잘 만들어내고 뭐 몸쪽 공을 때려서 안타도 쳐내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네. 하다못해 그 나성범 선수 같은 선수들도 그 몸쪽 공 변화구는 헛스윙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게 뭐 본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좌타자들이 우투수를 상대로 가장 힘든 변화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이제 신인 선수들이라면 한 번쯤 지나가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먹은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제보크님, 손성빈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손흥민 선수 레이저 송구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솔직히 도루 저지하는 게 팝타임이 진짜 너무 빠르던데요. 오늘 경기에도 한번 총알 같은 송구를 보여줘가지고 한번 주루사를 잡아냈던 기록이 있었죠. 생각보다 그 송구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송구의 평균 구속이 135km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135를 넘죠. 예, 넘는다고 봐야죠. 네. 이게 와인드업 없이 일어나서 바로 던지는 공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135가 그렇게 빠른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 투수랑 다릅니다. 다르죠. 엄청 다르죠. 135면은 진짜 미친 듯이 빠른 거예요. 투수라고 치면은 이제 피칭을 한다고 치면은 아마 직구 구속이 145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와, 아마 이 정도의 송구 속도가 나오는 선수라면은 메이저리그급의 송구 스피드다. 그러니까 송구 스피드도 스피드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팝업 타임입니다. 이 팝 타임이 1.8초가 나오잖아요. 1.83, 1.88 요 사이로 네,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한번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또 뭐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안타도 못 치는 애가 뭐 도루 저지 한 번 했다고 그거를 보도자료를 내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던데 1.8초면요 보도자료를 한 3-4번 내도 되는 그 정도 속도거든요 그거. 손성빈 선수가 그 장항고 시절에 롤모델로 얘기했던 포수가 버스터 포즈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레전드 포수죠. 거의 그 정도 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지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뭐 띄워주네 뭐 어쩌긴 뭐 설레발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팝타임 면에 있어서는 진짜 그 정도급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10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 2경기에서 뭐 안타도 꼬박꼬박 쳐내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일요일 경기가
7월 9일 경기에는 득점도 2득점을 하고 볼넷도 한 개 얻어내면서 이제 좀 궤도에 올라서나? 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네, 하나 뭐- 생각했던 게 또 이번에 2루타를 쳤었잖아요, 손선빈 선수가. 그렇죠. 그게 타구 속도도 꽤 빠르고 거리도 좋고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루가 되는 포수를 정말 오랜만에 봤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툴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주루가 어. 되는 포수 역시 옛날에 그 최준석 선수가 그랬는데 아, 시끄럽고요.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레이브님이 좋아하실 조금 우울한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날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당신 항상 그 태클 걸잖아 그거. 그거 다 그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발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도 즐거운 거 좋아하고 긍정적인 거 좋아해요. 그럼 웃으면서 합시다. 일단은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은 저는 이제 글로 하나 작성을 하긴 했는데 사자성어 중에서 피감낙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격자를 쓰셨네. 네. 그 뜻을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구덩이를 피하자 우물에 빠진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그렇죠. 산 넘어 산 뭐 이런 얘기죠. 코치진의 내홍과 6월달에 부진한 성적을 끝내자마자 다시 또 부상의 악령과 다른 곳에서의 구멍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수진에서는 선발 투수로 나균환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고 불펜 투수진에는 이제 최준용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여러 면으로 이제 스케줄에 그리고 선수들 체력 관리에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최근 일주일 동안 WHIP가 1.5를 넘어가는 선수가 무려 6명이나 등장하면서 경기당 실점이 조금 높게 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 문제가 예전 같은 경우 한창 제가 지적을 했던 게 볼 카운트 유리한데도 자꾸 빠진 공 던지면서 볼넷 내주고 이런 경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번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맞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코너웍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실투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면 볼배합이 읽힌다거나 뭐 그런 문제일 텐데 글쎄요. 이거는 결국에는 뭐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9위로 이겨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9위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신체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처럼 강력하게 이제 150km 이상 되는 공을 던지면서 회전수가 한 2,800대가 나오면서 맞아 나가도 절대 정타가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의 투수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선수 본인이 체력 관리 신경 쓰면서 이번 시즌은 어떻게든 무사히 버텨내고 내년 시즌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용 선수는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면 필승조보다는 경합조나 추격조 쪽에 속해서 좀 컨디션 조절을 함께 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무리하게 계속 이제 최준용이랑 이름값이 있으니까 필승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도 이제 선수한테 본인한테도 안 좋아질 거예요. WHIP가 1.5를 넘어가는 선수 6명을 얘기를 했는데 최준용 선수 1명한테만 시간을 3분이나 써주신 우리 레이브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어떠세요? 이제 제보크님은 최근에 이제 불펜진을 보면서 좀 느끼신 점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현희 선수가 조금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선발로 쓰다가 이제 불펜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전환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인상 깊은 투구를 보여준 적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지금 WHP가 너무 높고.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로 처음에 보직을 받았을 때는 그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다시 불펜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기분도 들거든요. 보직에 욕심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보직의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FA 옵션상으로 무언가를 달성할 수 없어서 뭐 동기부여가 조금 흐트러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참. 뭐 일단은 확실한 건 아니니까. 뭐 일단은 그래도 예, FA로 많은 돈을 받고 왔는데 좀 뭐 따로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만 예, 선수 본인이 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타자 쪽에서 봐도 이제 6월과는 다르게 좀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자들의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승민 선수가 1루에다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면서 왼손 엄지 손가락을 다치게 돼서 또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예,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참 안 좋은데 제보크님 제가 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1루에다가 하는 게 안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많이 들었죠. 중계 들으면서. 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1루에서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일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것 자체가 태그를 피하려고 하는 건데 1루는 보통 룰을 포스아웃이죠. 밟으면 포스아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냥 달리는 게 슬라이딩 하는 것보다 빨라요. 그냥 1루 같은 경우에는 쭉 달리더라도 아웃이 되지 않는데 슬라이딩을 하면은 속도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상의 위험. 1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뛰다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면은 부상을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승민 선수처럼 그런 세 가지 이유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1루에서는 보통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타자가 1루 베이스를 밟고 지나간 다음에 세이프 판정을 받았을 때 파울라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1루에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파울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오버런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버리면 오버런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더 이상의 진루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1루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안타를 치고 난 다음에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보다가 수비수들의 송구가 너무 빨리 1루에 돌아와서 내가 빨리 귀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1루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나 그냥 슬라이딩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얹자면은 호구 미스가 나거나 송구 미스가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감안을 하면은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공이 빠졌을 때 바로 이제 추가 진루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이것만 생각해봐도 1루를 향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사실은 요번에 고승민 선수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1루에 하다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한 명 더 있어요. 네. 그 선수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요번에는 슬라이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조금 타격의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롯데에 있었던 선수처럼 이제 방망이 끝에다가 관창구를 좀 칭칭 감아서 배트를 조금 짧게 잡기 시작을 했는데 타격 컨디션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황성빈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가 스윙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공을 배트에 맞췄을 때 배럴 타구가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본인의 장점인 주루를 살려서 공을 바운드 시켜가지고 채공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바운드를 시키면서 상대가 이제 수비를 하는데 약간의 이제 좀 지체가 발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을 벌어서 진루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을 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황성민 선수는? 이 선수는 플라이볼을 치면은 장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플라이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외야 플라이를 치더라도 외야수들의 스탠다드한 수비 위치를 넘기기가 힘들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배트를 지금 짧게 잡았다는 얘기는 공을 갖다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공을 띄우려고 하지?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튜브 화면에다가 직접적으로 스포츠2i에서 내놓는 그런 타구 속도나 강한 타구 비율에 대한
정보를 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료 근데 자료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투아이 트래킹에 들어가셔서 황성민 선수의 인플레이 타구 속도나 뭐 강한 타구 비율이라든지 안타 타구의 평균 속도들을 보시면 전부 다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저번에 한번 황성민 선수가 파울 타구에 다리를 맞았었던 기억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타격을 쳐가지고 좀 잘 나갔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했었던 그거 있잖아요. 몸이 벌어지는. 네.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 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다쳤었을 때 타격했던 기억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몸이 안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되게 중요한 경기가 3연전이 치러지죠. 4위 아, 네네. 멸망전. 그러네요. 와 네. 단두대 매치. 자, 여기서 지는 자 4위에서 멀어질 것이니. 네. 잘못하면은 5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일정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지면은 이제 올스타전 내내 까이는 겁니다. 그 내상이 생각보다 깊을 거예요. 창원에서 NC와의 3연전을 치르고 올스타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 좋지가 않아요. 만나는 그 선발 투수가 패디 와이드너는 아마 확정일 것 같고. 네. 나머지 한 경기는 또 NC도 총력전을 하게 되겠죠. 이를 갈고 준비해 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신민혁 선수나 홍명기 선수 중에 뭐 선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정말 초강수 두면은 이 선수들 붙여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오프너와 텐덤 형식으로 붙여서 갈 수도 있다는 점. 아니면 아예 그냥 불펜 대위로 다 밀어붙일 수도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 장마 기간이니까 또 비가 오게 돼서 경기를 한두 경기 덜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조금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걸 좀 더 기대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날씨 예보 보니까 거의 다음 주 내내 비 온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월요일까지.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이번 주에도 비 계속 온다 그랬는데 4경기나 했어. 그리고 이제 주말에 올스타전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선수가 무려 8명이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팀에 비해서는 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도 맞거든요. 아, 저희 선수가 지금 8명이 나가는 건가요? 네, 8명이 나가죠. 이야. 이게 뭐 팬투표 방식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면이죠, 양면. 그런데 혹시 감독 추천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돈값해야지.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나균환 선수라든가 윤동희 선수라든가 그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무튼 일단은 8명이 나가기 때문에 특히나 1군 선수들이 제대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컨디션 조절을 다른 팀의 선발 선수들보다는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못하고 계실 수 있지만 올스타 브레이크가 지나고 난 다음에 9연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 두산이랑 기아를 만나나 그렇죠? 일단 키움이랑 홈에서 3연전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정 6연전을 하는데 그게 두산과 기아를 만나게 됩니다. 참 이게 지금 하위권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기아 그리고 최근에 8연승을 달린 두산 뭐 하나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네. 야. 이때마저도 만약에 5할 승률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순위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원정 6연전에서의 성과가 결국에는 진짜로 가을 야구를 가냐 마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만약에 버텨내지 못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패 이상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진짜 답이 없어지긴 해요. 제가 지금 이거 얘기를 하면서 8월 일정도 봤거든요. 예. 8월 1일부터 NC 또 만난다. 와. 거기다가 NC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딘 줄 알아요? 어딘가요? SSG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 올스타전 때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출장하면서
위기 아닌 위기가 또 나타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걸 벗어내지 못하면 근데 가을 야구 갈 자격 없죠. 네. 그거는 선수들이 증명해야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번 일주일 4경기 동안에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느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또 저희가 말했던 부분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별자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브님 안녕. 네, 안녕. 제모코님도.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큰 거 준비 중이니까 기대하시고